그래요, 여러분들. 주제로 넘어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의 자녀들도 계속 대대손손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자살하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에서 이 돈을 잘 굴리지 못해가지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흡히 이제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옛말에 부자가 3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예전에 존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도 몰랐어요. 존니 대표가 얘기를 해서 알았죠. 그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으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후손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너무나도 극렬하게 바라는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유태인밖에 없대요.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유리하고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고 하네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긍심도 느끼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예. 아마 이런 고민들 여러분도 분명히 항상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고민만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실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은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당연히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어서 얘네들이 일을 안 해도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따박따박 뭐 배당 받으면서 뭘 살아가면 뭐 좋겠죠. 근데요, 그런 것들도 사실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로 성장하지 않으면, 또 이상한 오빠 만나가지고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이상한 아내 만나가지고 홀라당 까먹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잘 이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의 그릇을 잘 만드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저께 그 존니 대표가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그 요즘에 카카오 주식이 이제 많이 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네이버하고 정부에서 이제 엄청난 발표로 인해서. 그리고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금융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어저께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제는 이제 YTN 뉴스에서 얘기했는데, 어저께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주장창 얘기해왔었어요, 사실은. 주장창 얘기해왔는데 제가 어제 유난히 그게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조니 대표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대한민국은 돈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건데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뭐 터부시 여기고, 돈은 나쁜 그런 개념이고 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코로나가 차라리 대한민국에겐 기회다. 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 그리고 긴장감, 그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한두 달이 아니었잖아요. 이 시기가. 완전 팬데믹 상황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어떤 이 무서움과, 그죠? 이런 중요성, 고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고. 일단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그 자질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길로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더 크게 빨리 달라질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뿌듯하고 너무 맞는 말씀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면 우리 존니 대표님도 본인이 대학을 다니면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그만뒀던 이유도, 내가 여기서 대학 다녀봤자 예, 큰 부자는 못 되겠다. 그냥 먹고 사는 뭐 그냥 대기업 취직하고 뭐 아니면 뭐 또 뭐 이렇게 뭐 전문직에 가고 아니면 교수해서 뭐 인정받고 어느 정도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난 큰 부자가 되고 싶은데 큰 부자는 안 될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만두고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부자이신 분들이 뭐 대학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중퇴하고. 근데 진짜 본인이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면서 확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육이 잘못됐다. 어디 큰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고근력, 뭐라 그래야 돼? 고급 인력 노동자로 키우는 훈련, 거기에 맞는 합당한 훈련만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이. 이미 정해져 있는 답만 열심히 푸는 수학이라든지, 나중에는 그 송중기가 나왔던 그 영화 뭐죠? 승리호.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한국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서 영어로 딱 다 그냥 듣는 뭐 센서가 칩이 이게 있더만, 그리고 어떤 AI랑도 막 같이 얘기를 해요. 기계랑. 기계도 기계가 기계 용어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지금도 뭐 여러분들 그냥 외국인이랑 뭐 얘기할 때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딱 그냥 들려주면은, 히어링 해주면은 딱 그 사람이 이제 바로 또 듣고 영어로 말하면 그거 들어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없대라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얘기해도 이 사람이 다 알아들 수 있는, 서로 만국 공통어로 이제
그 나라 말대로 해석해서 바로 그냥 들려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과연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분야가 그런 걸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돈이 되는 거랑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우리 자녀가 대대손손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자질과 거기에 합당한 공부들이 좀 오히려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런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부가 뭔가? 네, 몇 마디 말씀해 주셨는데 신뢰. 이거 이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그 존리 대표님이 이제 외국에 이제 가서 생활하시면서 그 동네에는 이제 유태인 친구들이 많았대요. 예, 유태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12살, 13살이 되면 그 아이들은 그 유태인 가족들의 자녀들한테는 선물 3가지 선물을 해준대요. 뭘 해줘요? 시계하고 성경책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준대요. 가족들이 모아서 주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보통? 예, 그러면 그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고 약속의 중요함, 시계, 그리고 종교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빨리 돈 공부에 대한 그리고 돈으로 빨리 체험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게 부자로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공부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엄마의 어떤 문제점들을 꼬집었죠, 사실은. 예? 아이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도 그 아이들 중에서도 항상 신뢰를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신뢰를 주는 친구, 믿음이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뭘 믿고 그 사람 조사하고 사면은 그 물건 우리도 사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가 산 거는 얘는 꼼꼼한 애고 믿음이 가는 애야. 걔가 한 건 뭐 해?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 중요한 포커스에 집중을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 또 우리 아이가 리더십을 잘 갖추면서 살고 있는지. 리더십을. 예. 결국에는 초등학교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된대요. 예. 그리고 긍정적인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핍박이나 비난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실패는 언제든지 다 찾아오는데요. 어려운 환경도 때로는 올 수도 있고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열심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학원만 보내가지고 그런 게 잘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한 교육은 호기심을 누르는 교육이래요. 이미 정해져 있는 답만 열심히 풀게 해가지고 숙련되게 만들고 그거를 찾아내게 만들고. 예. 호기심이 많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뭘 얘기를 하면 저게 싸가지 없이 사장님한테 반기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 벌써 위에 팀장님, 부장님, 과장님의 눈빛이 달라지죠. 그런 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화들. 예.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렇게 특출나고 돌출됐던 아이들이 욕심을 갖고 뛰쳐나가서 뭔가 했던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다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아이로 우리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나 뭐 주커버그나 뭐 많은 분들이 대단한 부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거를 뼛속 깊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모들이 빨리 이거를 깨우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얘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공감을 하면서 첫째는 학원도 잘 다녀요. 예. 뭐 곧잘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안 힘들어?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다니기 싫어. 힘들구나. 아니 힘들진 않아.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그 학원 안 다니면 멍청해지잖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학교 공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애들 다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애들도 다 하니까는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걸 감히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존리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 유태인의 그때 그 교육을 받았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모습을 다 봤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 봤고 그리고 한국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 한국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어떻게 됐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임상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결과를 다 지켜봤던 그분 입장에서 현실적인 얘기 조언을 해주셨던 거더라고요. 유태인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 거기서 밤 8시, 9시가 되면 학교 선생님이 문자가 온대요. 뭐라고 오냐면
숙제 안 해와도 되니까 절대로 뭐 완벽하게 하게 만들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그냥 시간 되면 재우시라고. 우리는 그걸 숙제 안 해왔다고 체벌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매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유태인들은 다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유태인들의 사고법을 빨리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가지고, 뭐, 이제 그 존리 대표님의 어떤 많은 에세이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같이 공유하면 내용을 공유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거든요. 경제적 독립. 진짜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빨리 경제적 독립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끌어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저번 주에 결정을 좀 했어요. 예.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사를 갑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을 둔 부모님이, 그리고, 걸어서 1분이면 초등학교가 바로 있고, 집 앞에서. 그죠? 그리고 걸어서 1, 2분이면은 학원도 다 있고, 뭐, 온갖 프랜차이즈점도 다 있고, 그죠? 뭐 병원도 다 있고, 너무 이렇게 편리한 곳에서, 굳이 제가 약간 불편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까지 마쳤고요. 예.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예,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불편할 거예요. 우리 엄마도 많이 불편할 거고요. 저도 좀 불편할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그냥 다 관리해주는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타운하우스니까요. 그죠? 근데요, 저는 이런 도전을 좋아하고요. 이런 그 환경을 바꿔보는 훈련도 참 좋아합니다. 훈련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일단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도전, 모험. 예, 안 해본 것에 대한 이렇게 해보는 걸 굉장히 그 속에서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또 깨닫는 것도 많거든요. 말로만 듣는 거 말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마다 제가 많은 깨달음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저희 사촌 형네 작은 어머니 집에 작은 이모 전용 평수 12평밖에 안 되는 방 3개짜리 것도 억지로 쪼개서 만든 방 3개지. 요즘은 12평이면 잘 짓지만 옛날에 12평 빌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난 사촌 형이랑 살아. 그런 환경 속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2천만 원 모아서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 월세방에 방 두 칸짜리 거기서 뭐 그런 이런 뭐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장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마다 내가 체험하는 이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책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어떤 이런 굉장히 내가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이런 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거는 타운하우스는 제가 그걸 못 해봤거든요. 예. 이게 너무 해보고 제 버킷리스트예요.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애들하고 이게 이렇게 같이 잘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환경도 바뀔 거고 또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그 정도 지금 어린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미 애들하고 친해지고 다 적응이 이제 이미 구축이 네트워크라든지 이게 이제 인프라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다 됐는데 굳이 이런데 불편한 곳에 또 그런 거 차로 다 다녀야 되거든. 초등학교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학원도 픽업해야 되지. 근데 저는 내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와이프가 이런 불편함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지금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훗날 그런 경험들이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어떤 그 아이디어에서 분명히 전복을 시켜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 막 다 떠오르질 않네요. 산 어떤 이런 불편함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런 측면 아까 존리 선생님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진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아이, 도전 의식이 항상 있고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이,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 호기심이 있어서 말을 했을 때 우리 와이프를 살짝 누르거든요. 어쨌든 아닌가? 말 잘못하면 혼나는데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또 막 살려주고 이러는데 어쨌든 예, 학원도 안 다니기 싫다 그러면 안 보내려고 저도 이걸 해보려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참 이게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나만 힘든 건가요? 여러분들도 이거 참 우리도 부모가 처음 돼본 거잖아요. 예? 힘들잖아요. 나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한번 또 새로운 환경 경험해 보려고요. 또 몰라요. 학교 갔는데 아이들이랑 또 잘 적응, 걔네끼리 원래 놀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도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또 같이 먼 훗날에도 웃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주저리 얘기했는데 항상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되죠.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과연 최선일까? 내가 오늘 이렇게 결정한 게 맞는 걸까? 항상 여러분들 고민되죠. 뭐 저라고 안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 고민 속에서 다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요, 예, 그런 변화 때문에 혹시 내가 상처받을까, 혹시 내가 힘들까 두려워하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실천하고 예, 그 속에서 또 교훈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단 그 조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러네. 우리 아이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공부 못한다고 부자가 안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공부 못하는데 부자 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대요.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래요. 공부 못하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 너무 많이 봤대요. 예, 그 절대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어렸을 때 예, 아유 그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부 잘해야지 부자 되는구나 이런 이게 다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나도 나만 그런 거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전혀 안 그렇잖아.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생각 속에 살지 못하도록, 예,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살지 못하도록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부모가 자꾸 해주고 애들이 일깨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어제 하루 종일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뭐 같이 성장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성장합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오늘 하루도 같이 이렇게 성장하시죠. 그래요, 여러분들. 또 끊겼네, 갑자기 또. 여러분, 안 끊겼죠? 예.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